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멈춘다는 말과 쉰다는 말은 어떻게 다를까요? 멈춤은 행동이고 쉼은 심리적 용어라고 하면 적당할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의 어휘들인데 우리는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멈춰야 쉰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멈추고 진행하고에 상관없이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문제인 거고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이식된 가치관들의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훌훌 벗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김길수라는 자유인을 모셨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냥 사시는 분, 그러고 지금도 그냥 마이크 앞에 앉아 계시는 분 김기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매력적인 그냥.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이제 어쨌든 조직 생활도 하셨었으니까 예. 목표, 성과, 뭐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런 뭐 성과, 목표, 뭐 몇 프로, 예. 그 숫자 뭐 이런 것들. 예. 근데 그냥이라는 한마디로 그거를 싹 한 번에 지울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예. 저는 아직도 그 숫자에 매서 그런 뭐 예산에 뭐 적자에 흑자에 그러고 있습니다만.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냥이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정말 많은 곳, 또 많은 아이들, 그러다 보니 많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갔었을 때가 제일, 이걸 지금 제가 딱 폈는데, 예. 5월 4일 백두산에 오르다. 근데 이 무등 태우고 있는 게 막내인가요? 예, 넷째요. 넷째. 지금은 다 막내가 또 다르죠. 다섯째. 다섯째죠 이제. 참 이 백두산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백두산요? 예. 정말 그냥 백두산이었죠. 백두산. 예. 백두산이 딱 가는 날, 가기 전전 날인가? 예. 뭐 40년 만에, 60년 만에 폭설이라고 그랬나? 그리고 폭설이 내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뭐 키보다 더 높이 예. 눈이 쌓인 거죠. 한 2m 쌓였다고 하나. 예.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올라가는 날까지 예. 이제 한 하루 이틀 작업을 했겠죠. 예. 그 제설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치워놓고. 그러니까는 눈 터널이 된 거죠. 그냥 양쪽으로 눈 벽이 있고 저희는 거기를 걸어서 올라갔죠. 이제 차도 타고 뭐 어쩌고 하면서 날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날은. 보기에도 굉장히 눈은 있는데 예. 추워 보이지 않는 사진이에요. 예. 눈은 양쪽으로 뭐 2m, 3m 예. 쌓여 있는데 예. 더워가지고 이제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저는 무거운 옷들을 지고 또 올라갔죠. 애들이랑 같이. 그 경탄 소리가 날 정도로 날씨가 맑은 날이었어요. 너무 좋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천지에 딱 올라서면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진다고 그러던데요. 네, 저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또 뭐 거기에 대한 사연도 있고 해가지고는 많이 울었어요. 네. 사연을 말씀하셔야지. 예, 이제 제가 정신적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모시던 박배업 시인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백두산 안 갑니다라고 하는 시를 썼고, 여기 실려 있네요. 이제 그분이 운영하던 새날 서점이라고 하는 서점에서 제가
학창 시절에 일을 했어요. 예,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죠. 그분은 끝내 백두산에 못 가시고 돌아가셨고 그분의 이제 그 형님의 배우비 형의 유품들을 제가 몇 년 전에 받게 돼요. 돌아가신 한참 후에. 그래서 이제 그분의 유품을 가지고 제가 그 백두산에 올랐죠. 사실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이 갈라진 나라의 어떤 슬픔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 백두산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배우비 형의 그 마음을 그 백두산에 가고 싶어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많이 울었죠. 올라가서. 엎드린 모습 사진도 지금 있고요. 요 첫 연만 제가 읽겠습니다. 백두산 안 갑니다. 박배엽. 200만 원이면 좀 적게는 100만 원만 있으면 일주일쯤 중국 여행하며 백두산에 갈 수 있다고. 1년짜리 적금을 든 회사원 내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면, 얼마나 가고 싶으면 저런 생각을 다 했을까. 가슴 저며 딴 말은 못했지만 나는 백두산 안 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시가 있습니다. 백두산 이야기. 또 어디를 한번 제가 피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이거 괜찮다. 네. 아무데나 쫙 4월 3일 리지앙으로 리지앙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가서 이제 말 타고 노시는 얘기인가 봐요. 4월 2일은 얼하이 호수, 남조 풍정도, 4월 3일 리지앙, 4월 5일 옥룡설산. 이 동네 얘기를 좀 잠깐 해주시죠. 아, 옥룡설산요? 예.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4월 달이니까 꽃이 만발할 때거든요. 이게 거긴 좀 어느 정도 남쪽이기 때문에 더 따뜻한 데예요. 근데 거기는 또 이제 리지앙은 옥룡설산은 해발이 너무 높아서 5,600m 고갯길이 5,600m니까 눈이 이제 그때 녹아요. 그리고 비가 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밑에서 농사 짓는데 그 눈 녹은 물로 눈 녹은 물이 눈 녹은 물로 농사를 짓고 물이 그렇게 좋고 한 곳이죠. 이제 아이들이랑 그 높은 데로 올랐어요. 차를 타고 물론 가다가 이제 내려서 많이 또 걸었죠. 애들한테는 5,600m면 쉽지 않은 저희가 올라간 데는 이제 3,100m인가? 3,100m도 그게 3,000m가 넘으면 쉽지 않다 그러던데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적응을 많이 했죠. 딸이라고 하는 데서 거기가 한 2,000m 되니까. 그 좀 있다가 또 이렇게 가시고 그랬으니까. 딸이에서 며칠 있다가. 그다음에 리장 가가지고 이틀인가 있다가 옥룡설산에 오른 것은 이제 한 3일째인가 4일째인가 이렇게 좀 시간차를 나름 뒀죠. 적응을 하신 거네요. 고산 적응을. 쿤밍에서도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뭐 한 1,000m 넘는 데니까 그렇게 이제 적응을 쭉 해나간 거죠. 자연스럽게.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옥룡설산에 이제 서린이 산다. 뭐 이런 이제 옛날 이야기 이제 하면 이제 큰 애는 안 믿어요. 근데 속아줘요 또. 근데 이제 셋째, 넷째는 이제 그죠. 꼬맹이들은 또 뭐 무섭다고 하고 또 뭐 아빠하고 뭐 그러죠. 그 이제 참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차를 싣고 외부 세계로 이렇게 넘나들던 그때 이제 역사 이야기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차를 싣고 이제 그 저쪽에 갔는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산이 너무 좋아서 이제 가족이 보고 싶기는 하지만 산 속에서 설인으로 산다. 이 눈 속에 봐봐라 이게 큰 발자국들이 저기 보면은 계속 있는 거요. 그래서 이제 얘들한테 이 역사와 동화를 이제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재밌게 놀았죠. 바이칼도 나오네요. 여긴 정말 저도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 몽골리안들은 꼭 가야 돼요.
제목도 바이칼이네요. 네, 그건 꼭 가야 돼요. 네. 언제 가서 있을까요? 쉽게 갈 수 있어요. 러시아 무비자에다가 뭐 비행기가 여름에는 또 거기 이게 정말 용기나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 같은 게 제가 놀고 있는 동안에 그 이제 친분이 있는 시인 몇이 인도 여행을 한번 간다. 네. 라다크에를 가겠다. 그래서 올해는 못 가니까 한 12일 정도 소요될 것 같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거 방송 말고는 하는 게 없을 때니까 예. 한 주만 뭐 미리 녹음을 해놓든지 아니면 누구를 이제 뭐 대신 좀 해달라고 하고 가면 그만이었거든요. 예. 그걸 못 갔어요. 왜 이러고 사나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해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냥 해야지 생각하다 보면은 그거 못 해요. 요 근래 정말 요 몇 년 사이에 제일 후회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뭐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왕복차비랑 거기 방 하나 얻어서 있는 거니까 그 일대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니까 사실 뭐 돈 들을 만한 일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퇴직금이 좀 남아 있었으니까 갈 수 있었거든요. 훌륭한 기회였는데. 네, 그또 어쨌든 이렇게 조금 꼬불쳐 놓은 것도 이렇게 조금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그거 이렇게 꽃감 몇 개 빼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제가 왜 못 갔나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못 했을 때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별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정말 꼭 해야 되는 이제 또 당분간은 저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놀자. 노는데 어느 정도로 놀아야 되냐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은 모레로 미루고 모레 할 일은 하지 말고 놀아야 된다. 오케이.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꼭 해야 될 일이었다고 생각했던 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일만한 그런 거는 의외로 없어요. 또. 근데 해서 후회할 일들로 그 중에 끼어 있어요. 꼭 해야 될 일이었던 것 같은. 해놓고 후회하는. 해놓고 맞습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하지 말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기회 비용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해버린 경우에는 이제 더 원망, 더 한이 맺히죠.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못 하고 안 해도 될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후회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이제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한 상황인 거죠. 자꾸 제 얘기를 하십니까? 아우 미치겠어요. 아주 진짜. 몽고도 그렇고 꼭 가봐야 되겠고 천장 열차도 꼭 타야 되겠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몇 년만 더 다니고 그만두든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당장 제가 뭐 밥을 굶을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네요. 저보다 훨씬 가진 것이 많으신데요. 저는 아들이 둘밖에 없잖아요.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이들하고 아내밖에 없어요.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애가 없고. 둘밖에 없어서 그래서 조금만 더 다니고 말자. 이제 그전에는 그냥 이런 생각 자체도 안 했는데 한번 한 10달 놀고 나니까 좀 이 집사람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몇 년 다니까. 그래서 그전 같으면 그만둔다는 걸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10달 놀아보니까 이제 체험학습을 한번 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실습을 해서 그래, 할 수 있다. 나 집에서 놀 수 있다. 또 10달 동안 되게 바빴어요. 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바쁘더라고요, 10달 내내. 할 것도 많고, 써야 될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그동안 정리 못 해놨던 원고니 뭐니 막,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노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백수의 과로사예요. 제 43년간 놀아왔지만요. 직장 다니는 게 제일 편해요. 그죠? 창조적으로 놀려면. 그냥 멍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도 가고 멍하는 시간이 어디엔가 가서
멍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냥 예.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예, 이 창조적인 행위들인데 그런 게 아이들한테도 이제 많이 뭐라 그럴까요? 익숙해지기도 하고 큰애가 지금 몇 살이죠? 12살이요. 12살. 예. 뭐 알 거 다 아를 나이네요. 그러면 아, 그럼요. 그동안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머릿속에 그 많은 풍경들이 다 들어와 있을 거고 예. 굉장히 그 재산이네요. 재산. 아, 그렇죠. 이 마지는 자기가 뭐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앞으로 뭘 하고 싶다. 꿈이 자주 바뀌니까 어, 지금은 아직은 곤충학자가 된다고 지금은 되고 곤충학자. 싶다고 예. 얘기해서 지금 예. 저녁마다 곤충 잡으러 다녀요. 딱 돌아다닐 만한 직업을 찾네. 그렇죠. 예. 딱 좋은 거네요. 매미 잡으러 세계를 떠돌아다닐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예. 바람을 넣었어요. 예. 그러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곤충의 숫자가 너 얼마인지 알아? 네. 한 32만 종은 될걸? 그리고 곤충은 멸종하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한다? 네. 이제 그런 걸 네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재미난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네가 이름 붙이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 내 이름 하나를 따서 붙이는 건데. 네, 그러니까요. 그죠. 미수록종을 하나 발견하면 그것도 괜찮네요. 네. 곤충학자. 근데 좀 크면은 엉뚱하게 또 비행기 조종소를 한다 그럴지도 몰라요. 아, 그럼요. 예, 이제 이게 넓은 세상을 많이 본 친구들은 확실히 이 뭐라 그럴까요? 연상 작용도 다르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생각의 범위나 튀는 방향이 좀 달라요. 그냥 이렇게 딱 그렇죠. 예, 잡혀서 교육 받은 아이들하고는 정말 차이가 나요. 얘기해 보면 시골에서도 좀 잘 뛰어놀고 자기 마음껏 생각한 아이들은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르지만 저는 이제 예. 비교하고 싶지는 않고 예. 그냥 그래도 바라보고. 이런 아이들 보면 저는 부럽고 아 그래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뭐 장남이 여차하면 장가갈지도 모를 나이가 돼버려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27, 89년생이면 몇 살인가요? 27이 맞나요? 모르겠네요. 예, 89년생이면 27이죠. 네. 예, 27이니까. 좀 늦었네요, 장가가기. 근데 뭐 아직은 뭐 장가를 못 보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에게도 싫고. 아니,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가는 거죠. 안 간대요, 자꾸. 그래요? 냅둬요. 나중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뭐 그런 거 갖고 입씨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응 그래 네. 뭐 여자친구 있으면 뭐 알아서 해라 그냥 그러고 이제 아무 말 안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못 해준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또 나름 조금 이제 자부심이라고 말하기는 우습지만 다 큰 아들들에도 야 원래 가족은 같이 해는 거야 이런 건 있어요 또 저희 집이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신나는 오락 영화 같은 거를 식구들 넷이 같이 간다든지 이렇게 팝콘을 하나씩 안고 영화를 보러 가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도 이제 일요일 날 같은 때 외식할 기회가 되면은 칼국수 먹으러 가자. 그럼 뭐 팥칼국수 뭐 아빠는 팥칼국수 싫어. 뭐 이제 두 개 다 하는 대로 가자 해서 이제 칼국수 먹으러 한번 간다든지 그때 꼭 같이 가요. 식구들이 같이 다니려고 이제 애는 쓰는데 좋은 일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부러워해요. 아직도 애들이 아빠랑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극장을 다녀요. 그래서 뭐 저 식구잖아. 한 식구는 그렇게 다니는 거야 원래. 근데 그렇게만 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좀 요 녀석들을 보니까 좀 많이 미안하네요. 이 몽고 벌판에 서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몽고는 어떻든가요? 아이들을 데리고 몽고를 가시니까. 몽골에서의 느낌은 예. 이제 허 벌판이잖아요. 예. 풀밭이잖아요. 예. 초원이고 예. 그 마땅한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막막함을 저도 느꼈고 아이들도 느꼈어요. 이 길이 이제 어떤 목표점을 찾아서 저 집에 가야 되면 그 집이 보여요. 근데 앞만 보고 가면 이렇게 가까운 곳을 보고 가면 엉뚱한 데로.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각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려면 그 집을 보고 가야 돼요. 까마득한 저 집만 보고. 점 하나 이제 말하자면 손톱만큼 크기로 보이는 그 집을 보고 걸어가야 돼요. 1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집에 도착하는데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면 예. 딴 데로 간다. 예, 길을 잃어요.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잃는다는 걸 예. 거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걸으면서 느끼고 배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인생의 선택에 예. 있을 때 자기 결정은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과 결정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봐라. 예, 예. 가까운 데 보다 보면은 이렇게 물리적인 길마저도 목표점을 찾아서 네. 목적지를 찾아가는 길마저도 잊어버리는데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너희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되는 이 너희들의 삶인데 멀리 보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이것만 보다가 보면 늘 인생도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알아듣건 말건 그냥 일단은 예. 일단은 얘기를 해요. 몇 마디라도 기억해요. 예.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것은 중요한 건 이미지 그리고 자기가 여행했던 공간 예. 그 공간에서 몸으로 경험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말을 붙인 거거든요. 아니면은 그 뭐 제가 교실에서 예. 뭐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금방 잊어버리겠죠. 그죠 기억 못하죠 그거는. 예, 저는 여행을 통해서 그런 걸 아이들한테 이제 그 피부로 몸으로 느끼게 하고 예, 싶었던 저도 묘한 이 느낌이 되네요. 길은 없고 초원인데 저만치 손톱만하게 집이 보인다. 네. 발 앞을 보고 가면은 길을 잃고 더 먼 길로 돌아가게 되고 헤매게 되는데 네. 정말 까마득한 저 집을 보고 가면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얘기네요. 해당되는 얘기기도 하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마치 우화처럼 실예로만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 말씀하신 대로 별반 기억이 안 될 건데 예.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예. 저만치 있는 집을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저기 집 보이지 저기 가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가면서 이제 뭐 풀도 보고 뭐 다 하셨을 텐데 예. 아이들한테는 진짜 그거에 뭐라 할까요? 지금은 어리니까 뭔지 모르고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담겼을 것 같아요. 크면서 이제 그게 구체화되겠죠. 이렇게 싹 이제 형상을 나타내고. 그걸 바라는 거죠. 네. 그러네요. 무슨 뭐 책으로 읽어주고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라 네. 벌판에서 아이들이 직접 느끼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공했다, 아니다, 뭐 부자가 됐다, 뭐 아니다 이런 거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면 덜 흔들리고 살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방황이 덜하고 그렇죠. 어떤 역경이 닥치건 누구한테나 힘든 일은 있는 건데 그럼요. 예, 그럴 때 조금 이런 아이들은 좀 덜 흔들리겠다. 자기가 몸으로 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느껴왔던 것들이니까 이래저래 부자십니다. 저 아들도 있어요. 수나마 여행 가자. 여기 또 이원기 시인, 지리산 사는 이원기 시인이 또 이렇게 한마디를 거들어 주셨습니다. 요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리산의 산내 초등학교 교사였을 때 이미 그는 아이들의 진정한 벗이었다. 주말마다 외딴 산골에 혼자 노는 아이를 찾아가던 그의 꿈, 자연학교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됐다. 선생에서 목수로, 다시 나무를 읽을 줄 아는 목수에서 관광객이 아닌 여행자로의 귀결은 너무나 감동적이다. 부럽다. 지구의 한 하늘 아래서는 누구나 학생이자 선생인 우리 학교, 김길수의 나는 계속된다. 이봐요. 이 자유롭게 사는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자유롭게 사는 이원기 시인도 부럽다고 했네요. 야, 이원기 시인한테 부럽다는 말을 듣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봐서는 이원기 시인도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또 멋지잖아요. 이거 오토바이 멋있죠. 자세가 확 나오고. 근데 또 이원기 시인이 부럽다라고. 이거 진심일 것 같아요. 부럽다. 딱 한 문장을 썼어요. 그냥 이렇다 저렇다가 아닌 부럽다. 에잇. 자, 여러분들도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당장 뭐 떠나고 그런 거에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저는 환기작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한번
산들바람에 휙 지나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예.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책을 읽는 게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 후유증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그래야죠. 느낌을 가져주시면 고맙죠. 네, 그렇게 해서 수나마 여행 가자. 김길수 쓰다. 결의에서 나왔습니다. KBS TV 인간극장에 소개된 수나민의 여행학교. 길 위에서 배움 찾는 인간극장 김길수의 나는 계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 말씀드립니다. 수나마 여행 가자. 자, 오늘 여행 열심히 다니시는 김길수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목수는 집을 짓는 사람이죠. 그런데 김길수라는 목수는 마음을 짓습니다. 번민에 흔들리지 않을 기초와 확신이라는 기둥을 세웁니다. 냉소와 무관심이라는 바람을 막아줄 벽도 세우고 욕망이라는 폭우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붕을 덮어놓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면서 선뜻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집이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가능성의 여부가 결정되는 일입니다. 누구나 지을 수 있고 어지간해서는 짓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지는 않아도 이런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만 앞서고 실행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번 기회에 장만하시면 좋겠습니다. 버스에 가족을 태우고 떠나는 일이 아니라도 마음의 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성적이 떨어진 아이에게 험한 말을 하기보다는 노력했으니까 실망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도 집을 짓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모여 앉아서 저녁을 함께하며 느끼는 안온함이 바로 마음의 집입니다. 저부터 제 자신을 좀 가족과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앞만 봄에 달린 건 아닌지 잠시 숨을 고르고 하늘과 별을 바라보겠습니다. 욕심을 희망이라고 착각하며 내 자신을 속인 일 없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최소한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최대한의 것을 목표로 삼은 건 아닌지도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할 일입니다. 김길수 선생님 가족의 이야기를 흘려들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좀 더 여유롭고 행복도 가까워질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전파를 타고 떠나는 여행 같은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